이번 시간에는 실기 제22강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하거든요. 하. 조금 과하면 중한데 최근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쪽이 좀 무너지면서 이쪽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상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난이도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퇴직연금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송금 한도액은 MIN입니다. 1과 2 중에 작은 건데 통상적으로 예치금 기준으로 이제 답이 만들어져요. 통상 기준은 일단 추계액 기준으로는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아까 이야기했던 MAX 1, 2입니다. 이해가시죠? 요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요 문제만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MAX 자료를 그냥 강제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이 부분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온다면 문제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이다라고 딱 제시해주는 문제가 대다수고요. 간혹 어렵게 나오려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불입한 돈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보면 이만큼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초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기초 잔액은 기초 잔액은 전부 다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은 돈을 불입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돈을 넣잖아요. 통장에 넣으면 그 해 무조건입니다. 얘는 신고조정이에요. 무조건 경비 처리해야 돼요. 내가 결산시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자, 두 번째, MIN 중에 예치금 기준인데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 자산 잔액에서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이거 똑같은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작년에 이만큼 있었는데 올해 더 넣었다 이야기죠. 맞죠? 이 부분은 무조건 경비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돈 가져가면요. 돈 가져가면 여기서 가져갔겠죠. 그렇죠? 여기서 돈 가져가서 기초 잔액이 떨어뜨린다 한들 여기서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미리 약간 그림을 그려드리면 여기가 이제 기초 잔액이라고 치자고요. 여기가 기초 잔액이면 실제적으로 이 기초 잔액은 송금 산입한 애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송금이 산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만큼 돈 지급하니까 기초 잔액이 떨어졌겠죠. 일부 했고 일단 돈을 불입하였다라고 할게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맞는데 내가 그림상에 이렇게 그릴게요. 돈을 더 불입하였다라고 하면 기초 잔액을 사실은 띄우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답이에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답이 두 개인데 얘랑 얘랑 답인데요. 얘는 이제 F3에 뜨고요. 얘는 F3 안 떠요. 얘는 뭐냐면 송금 산입 유보였으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고 얘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답이에요. 두 가지가 답이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이제 얘랑 얘가 이제 두 가지가 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얘는 이제 수령했던 금액이고 얘는 납입했던 금액이에요. 얘는 이제 F3에 뜨고요. 얘는 F3 안 뜹니다. 자, F3 안 뜬다라는 의미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시험에 틀릴 수 있다. 왜 안 뜨니까? 안 뜨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어려운데요. 마음상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상세하게 뿌려진다면 다음 문제 푸세요. 다음 문제 풀었다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저도 이제 어렵다 이 뜻입니다.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확정 기여형 대충을 빼고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장기 말에 그 잔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기 말에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이제 장부의 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부인 누계액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인 누계액이 또 뭐냐라고 하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기초 부인 누계액에서 단기 한도 초과액을 더해서 해충으로 지급한 티언, 이게 좀 어렵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900만 원에서 1,400만 원 뺀 나머지인데 이 부분이 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오면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들어갈게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의 페이지는 얼마 안 되죠?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DB형, DC형은 시험에 통상 안 나와요. DC형은 대상이 아니에요. DB형만 대상이에요.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기말 결산 때 입력 안 했다라는 거죠. 차변에 퇴직급여 뭐 이런 게 안 했다는 거죠. 전액 다 신고 조정에 의해서 성공회에 산입하고 있다라고 모두 문제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일단 클릭 한번 해봅시다. 클릭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입력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입력하는데 얘랑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양상 약간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 게 얘랑 숫자 똑같고요. 얘랑 숫자가 똑같고요. 얘랑 숫자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림상. 근데 이제 이제 따라 한번 가볼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기초가 얼마죠? 6천. 6천은 이미 송금에 산입한 놈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얘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문제에서 밑에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퇴직연금에 돈을 넣은 것은 무조건 송금 산입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고 단기말 현재 전년도에 이미 송금 산입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6천이라고 적습니다. 요렇게 똑같네요. 아니면 요렇게 똑같아요. 요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6천, 여기 6천과 여기 6천의 의미는 여기 6천이고 여기도 6천이다 라임을. 여기는 기초퇴직금 중에서 정기말 송금 산입액은 6천이잖아요. 맞죠? 여기 6천이고 여기 6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똑같아요. 숫자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감소액부터 뜨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단기 감소액의 의미는 퇴직할 때 직원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1,500만 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밑에 뜨네요. 그 다음 납입액은 얘죠. 2,500만 원. 자, 2,500만 원 납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뜨네요. 맞죠? 사실은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잠깐 놔두고 내용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6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그 중에 1,500만 원 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천에서 1,500 빼면 4,500 남거든요. 4,500에서 다시 2,500 불입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고가 7,000이 되었다. 그 중에 6천은 이미 송금 산입한 놈이니까 1,500만 원이 여기서 빼간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추인이 되고 얘가 이제 단기 됩니다. 얘가 F3 안 뜨고 얘가 F3 뜨는데 얘가 F3 띄우려면 사실은 여기서 띄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숫자가 좀 틀렸어요. 2,500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번만 정리. 요렇게 똑같고요.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은데 해보니 얘는 자동으로 똑같이 띄워주는데 얘는 자동이 아니었죠. 아니라 해도 얘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퇴직급여 추계액 갈게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어디 있냐면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여기죠. 요거는 이제 회사 규정에 의해서 일시퇴직 기준이고 얘는 보험 수리적 즉 법정 퇴직급여의 기준인데 이 두 개 중에 MAX는 얼마이죠? 1억이죠. 1억. 그런데 여기서 MAX라는 말을 안 해준다고. 이해가시죠?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1억이라고 넣습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의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세법상의 부인 누계액을 만들어서 차감한 결과값이 이제 얘가 이제
빠지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내용상은 이제 이런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으면,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회사에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 중에서, 자, 요만큼을 뭐 할 수가 있냐면, 퇴직연금 가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일시적으로 나간다면, 퇴직급여가 1억이 나간다면, 1억을 전액 다 비용 처리해 줄 수 있는 한도 범위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면 얘를 뺀 나머지만큼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충을 빼야 돼요. 여기 태충은 세법상 태충인데 얘가 이제 그 태충인 거죠. 그래서 1억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한도액이 되는 건데, 지금 태충이 지금 얼마냐면 1,500이고 여전히 부인 누계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말 태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1호 플러스를 넣고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억에서 1,500을 뺀 나머지가 퇴직연금의 한도액입니다. 퇴직연금의 한도액인데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7천이 들어간 거죠. 결론적으로는. 7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1,500 더 담가도 경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저거보다 오버하면 경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에서 오버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오버한다면 이 금액이 조정이 될 겁니다. 이 금액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내용은 이제 7천만 원 중에서 8,500이 한도인데 통장에 지금 7천만 원 담겨져 있고 그 중에 4천만 원이 이미 경비 처리했고 이번에 불입한 2,500만 원이 송금 산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F3 누르시면 이렇게 따면 얘가 이제 2,500이 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얘가 아래에 안 떠요. 안 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어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신 수령 및 해약 계획은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는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수령이라고 해볼까요? 퇴직연금 지급이네요. 여기는 자동으로 유보 감소를 띄웠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는 여기는 똑같죠? 한도라고 하면 한도가 아니고 납입이죠. 납입. 퇴직연금 송금 산입에서 얘는 2,500 다다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요것도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까망이 요거 할게요. 자, 510페이지 세팅합니다. 당사는 확정 급여형, 이게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DC 문제 안 나온다고 했죠. DC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데요. 요거 보이십니까? 그냥 저 같은 정도의 이제 그 수준이 되면 답이 좀 보이죠. 이런 건데. 얘가 답이고요. 얘가 유보 발생이고 얘가 유보 감소입니다. 답은 이 두 개가 벌써 나왔어요. 답은 나왔고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가서 이제 여기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퇴직금이 요거죠. 2,300만 원.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2,300. 자, 여기 넣으면 여기 넣으라 그랬죠. 맞죠? 여기 2,300 이렇게 넣습니다.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문제는 두 번 제시돼요. 여기 한번 제시되고 밑에 한 번 더 제시 이렇게 해줘요. 요거 위에 거, 요건 아래 거. 요거 제시 안 된다 해도 밑에 2,300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단기 감소액부터 넣어야 되죠? 1,600. 여기에 1,600이라고 넣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단기 감소를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퇴직급여가 아니라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쓰고 퇴직급여 처리한다 이렇게 배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한 번 더 세무조정 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단기 납입액 5,100만 원 여기 넣습니다. 자, 여기 넣으면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틀렸죠? 얘는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퇴직급여 추계. 이제 따라가면 돼요. 문제에서. 문제를 보셨을 때 프로그램 먼저 쳐다본 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그냥 6,000달러 딱 하나만 나 있죠. MAX를 가릴 필요는 없네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상 아무것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넣을 게 없죠. 얘만 안 나오면 문제에서 어렵지 않아요. 얘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끝.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똑같은 거죠. 보이죠? F3 누르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예, 지급이라고 지급하면 유보 감소를 띄워주고 오른쪽에 퇴직연금 성무산입 51++ 이렇게 잡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F3 안 뜨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안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404페이지 9306 이 페이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파랑이를 이렇게 살짝 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죠.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여기가 기초. 답은 결론적으로 이제 얘랑 얘가 답이에요. 얘랑 얘가 답인데 단기 감소액은 지급한 거고요.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퇴직연금은 1억. 기중퇴직연금의 수령액이 3천. 납입액이 5천. 이 두 개가 답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답인데 항상 얘랑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틀린 경우가 없을 거예요. 똑같고 그 내용을 여기에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 삼각형의 의미는 송금이라는 뜻이에요. 손금. 알겠죠? 이 삼각형의 의미는 송금, 유보 있다 이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급여 때 얘가 우리가 원래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을 때는 퇴충을 먼저 있으면 퇴충 먼저 쓰고 그다음 퇴직급여를 처리해서 그다음 돈이 나갈 때는 보통 예금에서 나갈 수가 있고 지금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우리는 얘만 체크하시면 돼요. 얘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나오면 이중 세무조정이 일어나고 이쪽으로 가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무조정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감소액이다라는 건데 답은 이미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이 여기에 1억 3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숫자가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거는 3개예요. 3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F3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안 떠요. 여기에 요거 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가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지급 3천 오른쪽으로 와서 퇴직연금 납입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 왜 유보 감소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장부상으로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얘가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얘가 계정은 무엇이 되냐면 자산이 되죠.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야, 네 퇴직연금에 불입했어? 그럼 얘를 비용 처리해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비용 처리를 표현상 퇴직 비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퇴직 비용 처리해 라고 하는 거죠. 얘를 얘로 인식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가고 얘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퇴직 비용이 되니까 얘는 세무 조정이 없고요. 맞죠? 그 다음 얘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얘가 결론적으로는 위에 올라가면 송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하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를 했겠죠. 세법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이미 이 퇴직급여만큼 비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분개는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얘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쪽으로 가고 자산이 이쪽으로 가고 퇴직급여는 일로 가니까 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죠.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송금불산이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금불산이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인정하지 못하기 미리 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32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32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초잔액은 항상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1억 2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되고 그 다음 퇴직연금 불이익은 여기에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금 지급이 요것 때문에 제가 파랑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민 안 해도 되고 1,100만 원만 카운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1,1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그럼 이제 얘도 이제 1,100이 되고 그 다음 뭐 요거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자동으로 뜨죠. 여기 뜨고 퇴직급여 추계액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 부분이 언급 안 되면 한결 문제가 편해집니다. F3 누르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빨강이 문제로 한번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강이 문제 시작. 398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내용이랑 459페이지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면 뒷문제는 또 쉬워지겠죠. 지금 현재 차근차근 입력한 거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퇴직금 추계액 3억 2천은 여기에 넣으면 되죠. 퇴직금 추계액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요거 잠깐 놔두고요. 요 부분 때문에 빨강이니까 여기서부터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이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여기 400과 400이 되겠죠. 퇴직금 지급액이 2천 중에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이다라는 개념은 나머지는 퇴직연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딴 데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딴 데서 나갔고 일단 요 정도만 하고 기초퇴직연금 2억 3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2억 3천, 2억 3천, 불이백 5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빨강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어야 되는 그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말 잔액입니다. 기말 잔액. 그런데 지금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3천이 있었죠. 3천이 있었는데 3천이 이제 여기 것을 이제 분배를 조금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 지급액이 2천인데 퇴직금 지급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부터 한다 맞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되는 거죠?
2천이 먼저 쓰고, 맞죠? 2천을 쓰고, 그러니까 얘가 3천이 이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 거죠? 1000이 남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0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뭐가 되냐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기말 잔액.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퇴직연금 수령이 400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예금에서 1600이 나갔다는 이제 그렇게, 요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예금에서 1600 나갔고, 그 다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400이 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요 부분만을 좀 본다면, 퇴직연금 400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400이 되는 거죠. 요것만 잠깐 놔두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00 중에서 부인액이 이제 600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부상 기말찬액은 1000이 되고, 그 중에 600이 부인 누기액이 나왔죠. 그런데 부인 누기액이 지금 200을 적은 이유는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000이 있는데 3000 안에 600이 있고 이 600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걸어놨는데 비용 불인정된 애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추인을 해줍니다. 얘부터 추인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3000 안에 600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요것은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얘도 이제 400이 줄었으니까 200이 된 거죠. 200이. 그래서 이 부분이 200이 되는 겁니다. 부인 누계액은 200, 우선 chan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모습이 되냐면, 아까 것은, 퇴직급여, 지금까지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렇게 분괴를 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세무조정은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송금 불산입 처리합니다. 송금 불산입 처리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얘가 지금 퇴직급여가 아니라 얘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된 거죠. 얘가 지금 얼마냐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 우선적으로 추인이 되었다고요. 얘가 원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원래는 이제 기존 분괴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이렇게 되는 분괴인데 얘가 비용 불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간 거죠? 차변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추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제 송금 불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감소고 얘도 이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세법상으로는 얘를 비용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세법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송금 불산이 건 거잖아요. 얘가 지금 해결됐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추인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추인해 주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죠?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얘가 추가가 돼요. 얘가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금방 답은 얘랑 답인데 지금까지 한 걸로 친다면 얘 부분, 즉 부인 누계액 상계 처리한 부분만큼이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렇게 정답이었다면 요렇게 정답이었죠. 지금까지는. 맞죠? 얘가 추가가 더 되는 거예요. 얘가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더 일어납니다. 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얘만.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얘도 이제 밑에 없고요. 얘도 밑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59페이지 시작할게요. 459페이지는 아까 모습이랑 완전 똑같죠, 맞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화면만 제가 결과만 볼게요. 2억 8천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퇴직급여 추계. 그 다음 이제 2,500에 1,600을 썼으니까 기말 잔액은 900이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900이 되고 부인 누계액 400 중에서 300이 우선 상계 처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는 100이 남죠. 맞죠? 그래서 900에 100 이렇게 해서 900에 10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령액이 이제 300이니까 얘는 이제 1600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의미밖에 없고요. 요 300은 여기에 적으면 되죠. 하단의 2억은 이 두 가지의 2억은 여기랑 여기에 적으면 되죠. 그 다음 여기 퇴직연금 불이익액 4천은 여기에 적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답은 얘랑 얘랑 적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적었겠죠. 300 적고 그다음 여기 4천 적고 그다음 얘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조심할 거는 유보 감소라는 거 감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퇴직연금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한번 감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이지만 우리 이 부분이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문제에서 혹시 MAX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보면 되고 단기 퇴직연금의 답은 이제 단기 지급액과 단기 불이익액인데 빨갛게 칠한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밑에 안 뜨는 애들이 나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F3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머가 밑에 띄워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띄워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렇죠? 예. 퇴직연금 지급액은 유보 감소로서 F3 안 나오니까 입력을 하시도록 하고 원래는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하여튼 퇴직급여 명세서에 있는 자료를 불러오게 하면 이렇게 불러와지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보셨겠지만 불러오기 형식으로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력이죠. 강제입력입니다. 그 다음 기초퇴직 요 두 개 똑같고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고 맞죠? 원래는 3개예요. 3개. 3개. 여기 하나 더 있죠. 맞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붙여볼게요. 잠깐만. 여기는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된다면 이중 분개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유보 감소시켜 줘야 합니다. 유보 감소시키고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 빼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중 퇴직연금 수령의 해약에서는 이제 퇴직연금에서만 나간 것만 입력하면 된다.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는 입력하지 않는다. 아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것만 거기에 입력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잔액입니다. 아시겠죠? 기말 잔액은 기초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 부분을 빼면 거기에 입력하면 되겠다. 부인 누계액에서는 퇴직연금 상계 부분을 빼서 넣으면 되겠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그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 명칭이 잘 딱 와닿지가 않네요. 뿅.